속에서 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오늘도 뭔가 이 배경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은데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가 바깥에서 촬영을 또 진행해봤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수학 멘토, 과학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캠퍼스 안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단풍도 예쁘게 피어 있고 여러분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 단풍이 되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사실 이쯤 시기가 되면은 겨울 거의 들어갈 시기가 돼야 맞는데 이번 주 사실 내내 좀 춥다가 따뜻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너무 마침 따뜻해요. 저희 촬영하는 날 맞춰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이틀 전엔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또 얇은 긴팔 입는 정도로 날씨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촬영이 잘 될 징조인가 봐요. 그럼 이렇게 선선하게 부는 가을 바람과 그리고 가을 햇살 아래서 오늘 리뷰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럼 먼저 수학 주제부터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승재 학생의 대표값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여러 질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분류를 나눴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승재 학생이 대표값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어떤 값이 대표값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평균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데 그런 대표값이 있다면 분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승재 친구는 이제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 또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혹시 이제 분포를 나타낼 때 평균 말고 혹시 뭘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분포를 나타낼 때요? 예. 분산? 그렇죠. 분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나타낼 때 이게 어느 값에 다 보통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값에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게 분산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승재 친구도 혹시 다른 이제 지표를 나타내고 그게 어떤 약간 분포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다른 친구들도 약간 자신만의 지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이느냐의 그렇죠. 여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승재 학생이 잡아준 포인트는 한번 그 값들을 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차이를 구하는 형태로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한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과연 몇 센티미터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떠올리기가 쉬우실 텐데 그런 정보들을 그래프화 시켜서 사람들이 더 보기 편하게 그렇게 가공하는 작업들도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다음 질문은 남다른 학생의 질문이에요. 부등식의 활용을 사용한 평균 문제인데 이 질문은 뒷질문인 이승훈 학생의 강 건너기라는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평균은 대표값으로 적합할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네, 이제 두 학생이 이제 약간 그런 질문을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딱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두 친구가 딱 좋은 반대되는 두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제 다른 학생은 이제 그런 평균을 대표값으로 활용했을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승훈 학생은 이제 평균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약간 그 속에서의 약간 허점, 평균만 믿었다가 큰일 나는 그런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학생은 이제 반에서 남학생들의 몸무게 평균 그리고 여학생들의 몸무게 평균만 알고 이제 남학생들의 수를 알 때 여학생들의 수는 약간 조건을 줘서 몇 명 이상인가 이런 문제를 줬는데 우리가 어떤 각각 학생들의 값을 몰라도 평균만으로도 이제 뭔가 문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일단 되게 적합한 대표값으로 평균이 사용된 형태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승훈 학생은 되게 재밌는 문제 상황을 내주었는데 이제 A랑 B라는 강이 있는데 깊이의 평균이 하나는 140cm, 하나는 160cm예요. 근데 이제 이제 평균 높이가 더 짧은 A라는 강을 건너다가 이제 철수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문제를 철수가 아니라 승훈 학생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더 깊이가 짧은데 거기서 넘어진 거니까 왠지랑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약간 방지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승훈 학생이 힌트에 representative value라고 지금 써둔 게 맞죠? 어허. 대표값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따로 해둔 것 같은데 이 그렇죠. 힌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거 자체는 그냥 대표값이라고 써놓은 거라서 그죠? 모르겠는데 어. 약간 근데 이건 아까 첫 번째 질문 해준 친구랑 네네. 약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분포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평균만이 아니라 약간 네.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런 걸 아. 나타내는 다른 척도도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 네,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중요한 거는 힌트를 주자면 최대 최소가 더 관련 있지 않을까 이 최대 경우에는. 최소. 그렇죠.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러면 다음 친구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세은 학생이 질문 두 가지를 올려주셨어요. 그 질문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표값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저번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표값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떤 대표값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세은 학생의 질문 두 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표값을 사용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평균만을 주로 썼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프리뷰 시간에도 말했고, 이번 친구들 질문에서도 말했고, 이제 평균만이 아니라 뭐 분산, 혹은 뭐 이제 최대 최소, 중앙값, 최빈값, 혹은 뭐 기하평균 막 이런 대표값들, 뭐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세은 학생이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줬어요. 평균이 대표값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5개 상황을 주고 그 중에서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또 약간 되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교수님 과제는 5개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 약간 대학교 수업에서나 이거 되게 물어볼 것 같은 이런 주제를 질문으로 했어요.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약간 대표값을 이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다른 게 5가지 문제가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고 그 5가지 답의 대표값을 평균으로 써서 약간 그 5문제를 대표하는 값으로 그게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각 상황에 대해서 약간 뭐가 더 약간 좀 더 좋은 대표값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과제는 5개고요라는 질문은 진짜 다들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저도. 정도로 거의 빙의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테마가 컨셉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막 DNA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제목만 보고 딱 끌려서 저도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학 이제 리뷰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백효인 학생의 질문인데요. 만일 뇌랑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계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 효인 친구랑 비슷한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질문을 올려준 친구는 많은데요. 오작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효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질문의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한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한번 효인 친구의 질문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영화를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있죠. 스파이더맨 2라는 영화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을 보니까 막 기계를 자기 몸에 직접 꽂아가지고 그 기계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 영화 스토리상 이제 그 기계가 오작동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살짝 허무하게 그 스토리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오작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맞아요. 실제 상황에서 기계와 뇌가 연결되어 있는데 오작동이 나면 그거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픽션 등에서 기계를 자신의 신체 대신 이용하는 그런 컨셉은 굉장히 많이 모티프가 되어 왔는데요. 혹시 수학 멘토님께서는 자기의 신체 중에 일부를 기계로 바꿀 수 있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세요? 저 요새 무릎이 좀 아파서 나 무릎을 네. 무릎을. 장난이고 아직은 쌩쌩합니다.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릎 관절을 대체하는 기계도 사실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단순 기계 작동을 넘어서서 뇌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그 기계에 문제가 생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대비해가지고 그 기계가 오작동하는 상황을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의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니까 되게 약간 기계뿐만이 아니라 네. 되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인공위성 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거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죠. 되게 비싼데. 그럴 때 최대한 방어적인 약간 이건 아. 메커니즘으로 약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얘로 해라.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약간 이런 방식으로 약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결국에 인간 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예 작동을 중지시켜버리는 그런 큰 알고리즘을 갖다가. 약간 이해하죠. 최대한 네. 약간 최대한의 약간 방어 기제. 네네. 그러니까 A 플랜이 없어져도 B 플랜, C 플랜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기계 디자인을 뇌랑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결국 포인트는 최대한 많은 예방책을 그렇죠. 미리 마련을 해둬야 된다라는 게 그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능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질문 그렇군요. 답변으로 기결이 되네요. 사실 저는 그냥 작동을 오프시켜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만능은 만사는 아닌 것 같은 물론이죠.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번 질문은 남다른 학생의 질문이에요. 남다른 학생은 수학 질문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을 해줬어요. 네. 다른 학생이 신경회로를 조절하는 초소형 다기능 브레인 칩에 따른 동물과의 대화라는 질문으로 주셨는데, 초소형 다기능, 그렇게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가장 작고 많은 기능을 가진 브레인 칩이 동물과의 대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앞부분, 그러니까 소소형 다기능이라는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핵심은 저는 동물과의 대화. 이게 이제 브레인머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남다른 친구의 발상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소소형 칩을 통해서 동물과 대화를 하려면은 사실, 자기 그런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걸 갖다가 기계로 구현하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기계로라도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말을 해석해주는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사실 브레인머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는 현실상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어떤 걸 보셨나요? 약간- 궁금하네요. 약간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네. 이렇게 강아지한테 목소리 약간 내보라고 하면 네? 이제 약간 판독하더니 약간 기분 좋아 약간 이렇게 해석해주는 감정을 판단해주는. 약간 그 오. 짖는 소리를 듣고 해석해주는 이런 기계는 한번 봤거든요.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소리를 내고 네. 그 정도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더라라는 그런 행동 기작들을 빅데이터로 이제 축적해가지고 이런 대응이다, 감정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아직은 그 정도만 된 것 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만 보더라도 고양이들이나 아니면 반려견들이 막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버튼 눌러가지고 막 밥 달라 이런 영상들을 몇 번 보긴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다른 친구가 질문해준 부분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기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친구가 또 보면은 아주 재밌게 밑에 그림도 하나 첨부를 해주었거든요. 얼마나 이 질문에 진심이냐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딱 그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걔가 네. 이제 말하는 소리를 이제 기계가 변환을 해서 이건 밥 줘라는 소리다. 그건 짖는 소리라만 하는 게 제가 말한 거지만 여긴 아예 네. 뇌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와서 한다. 확실히 그런 그 개가 짖는 소리의 주파수 같은 거를 분석해가지고 즉각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저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아이가 우는 소리만 해도 약간 이게 밥을 달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건지. 잠을 자고 싶은 건지 구분이 된다. 사실 저희 모르거든요, 아직. 동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재밌는 질문거리가 되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정훈 학생이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군사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브레인 머신을 활용한 군사 기술의 개발이 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현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를 떠올렸을 때 이미 2D상, 컴퓨터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밑에 첨부한 그림, 바로 대표적인 국민 무슨 게임이죠. 게임인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요즘 친구들도 알지 않을까요? 네. 그만큼 명작이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제 이 게임 자체가 결국에는 전략적 그런 군사 기술 같은 거를 자기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이 시점에 어떤 전략대로 행동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상에서 이 브레인 머신을 가지고 군사 기술을 형상화한다면은 이런 형태로까지 구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군사 기술의 이상적인 그 브레인 머신 연동 그런 게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재밌는 형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보거나 혹은 게임을 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일어나진 않지만 가능성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영화나 게임에서도 과학적인 지식을 뭔가 참고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질문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11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과학 주제, 브레인워싱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수학 키워드, 유리수 대표값 평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남겨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도 열심히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 다락방. 안녕.